안녕하십니까? 저는 50년간 치과 의사로 일해온 박철민입니다. 올해 87세로 최근 은퇴했습니다. 혹시 지금 치과 치료를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께 평생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는 말하고 싶어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73세 김영재 환자분이 이가 아파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사가 임플란트 4개를 권했고 치료비가 1,30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든 치료가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이제는 솔직하게 말해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치과 치료 3가지와 정말 필요한 치과 치료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50년 경력 치과 의사로서 양심에 따라 처음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못 보시면 1,000만 원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은 의사들만 알고 있는 자연 치아를 지킬 수 있는 비법들이니 꼭 시청해 주세요. 아주 단순한 방법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지혜를 함께 나누어 가시길 바랍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받는 치과 치료 중 일부는 사실 필요하지 않거나 너무 이르게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뒤에는 환자분의 치아 건강이 아니라 병원의 수익을 먼저 보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치과 치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잉 스케일링입니다. 많은 병원에서 6개월마다 스케일링을 받아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석이 많지도 않고 잇몸 염증도 없는 환자분에게는 매번 자극만 주는 불필요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잇몸이 약해지고 민감해진 시니어 환자분들은 오히려 통증과 염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이순자 어르신은 6개월마다 빠짐없이 스케일링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치석도 거의 없고 잇몸 상태도 분홍빛으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관례적으로 스케일링을 진행했습니다. 스케일링 중에 어르신은 원장님 너무 아파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됐어요 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스케일링 후 4, 5일간 잇몸이 붓고 아파서 죽을 넘기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피도 계속 나서 밤에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니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사실 어르신에게는 스케일링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잇몸을 억지로 자극해서 상처를 낸 셈이었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스케일링은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입니다. 환자 한 명당 2, 3만 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거든요. 6개월마다 오시는 고정 환자분들이 있으면 병원 경영에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스케일링이 필요 없는 환자분에게 정기적으로 권하는 것은 보험 수익을 위한 무의미한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스케일링이 꼭 필요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치석이 잇몸 아래까지 단단하게 붙어 있거나 잇몸이 빨갛게 부어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6개월마다 권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 환자를 위한다면 개인의 구강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말 필요할 때만 스케일링을 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멀쩡한 치아를 깎는 크라운 치료입니다. 혹시 치과 가셨을 때 작은 충치 하나만 있어도 크라운 씌우셔야 해요 라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런 말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라운 치료는 단가가 높아서 병원 수익에는 좋지만 자연 치아를 깎아내는 비가역적인 치료입니다. 한번 깎아낸 치아는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해야 합니다. 69세 박영호 어르신은 어금니에 아주 작은 충치가 있었습니다. 사실 레진으로 간단히 떼올 수 있는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이 정도면 크라운을 씌우는 게 좋겠어요. 레진은 금방 떨어질 수 있어서요 라고 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꼭 해야 하나요? 비용이 부담스러운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강하게 권했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치아의 70에서 80%를 깎아내고 크라운을 씌웠습니다. 치료비는 70만 원이었죠. 그런데 2년 후 그 치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크라운 아래쪽에 2차 충치가 생긴 거였죠. 깎아낸 치아는 세균에 더 취약해집니다. 결국 크라운을 제거하고 다시 치료해야 했고 신경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니 뿌리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재치료를 여러 번 했지만 결국 그 치아는 뽑게 되었죠. 처음에 작은 레진 하나면 해결될 문제였는데 크라운을 씌운 후 결국 치아를 잃게 된 겁니다. 오래된 치아는 한번 손대면 점점 더 악화됩니다. 크라운을 씌우면 2차 충치가 생기고 그래서 신경치료를 해야 되고 재치료에서 뿌리에 염증이 생기고 결국엔 발치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진짜 환자를 위한 의사라면 살릴 수 있는 치아는 끝까지 지켜주는 게 맞습니다. 작은 충치는 레진으로, 조금 큰 충치는 일레이로 치료하면 됩니다. 크라운은 정말 마지막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치과 치료는 성급한 임플란트 권유입니다. 이건 뽑고 임플란트 해야겠네요. 말 한마디로 평생 써온 치아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잇몸 치료나 보존 치료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치아도 많습니다. 먼저 78세 김영재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가 아파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어금니 4개가 약간 흔들리고 잇몸이 부어 있었죠. 사실 치주염으로 인한 증상이었는데 체계적인 잇몸 치료를 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4개 치아는 다 뽑아야 해요. 흔들리는 치아 때문에 다른 치아까지 망가질 수 있거든요. 임플란트 4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어르신은 그게 돈은 얼마나 드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1,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라는 답변에 어르신의 얼굴이 굳어지셨죠. 하지만 결국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4개의 자연 치아가 모두 뽑혔고 임플란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연구들을 보면 어떨까요? 2019년 치주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치주염으로 인한 치아 동요도 2도까지는 적절한 치주 치료로 80% 이상에서 보존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 자연 치아를 보존했을 때 10년 생존율이 85%에 달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반면 임플란트의 10년 생존율은 90에서 95%로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연 치아는 치근막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씹는 감각을 느낄 수 있지만 임플란트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후 씹는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김영재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플란트 후 밥맛이 없다며 속상해 하셨죠. 1,300만 원을 들여서 치료했는데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임플란트는 한 개당 수백만 원입니다. 환자의 건강보다는 수익성과 빠른 시술 편의성이 먼저 고려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잇몸 치료는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여러 번 내원해야 하고 수익성도 낮습니다. 반면 임플란트는 한 번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치아는 살릴 수 있을 때까지 살려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정말 최후에 생각해야 하는 마지막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치과 치료는 무엇일까요?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치과 치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잇몸 관리 치료, 즉 치주 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충치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 60세 이후에는 잇몸병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66세 최명숙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이가 하나도 아프지 않다며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잇몸을 자세히 보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잇몸 깊숙이 치석이 쌓여 있고 잇몸 주머니 깊이가 7mm나 되었죠. 어르신, 지금 당장은 아프지 않지만 잇몸병이 많이 진행되었어요. 치료하지 않으면 치아가 하나씩 빠질 수 있어요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죠. 저는 3개월에 걸친 체계적인 잇몸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단계로 스케일링과 치근 활택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 2주 후 재검진에서 잇몸 상태를 확인했죠. 3개월 후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잇몸 주머니 깊이가 3mm로 줄어들었고 잇몸색도 분홍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결과엔 과학적 근거도 명확합니다. 2020년 대한치주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치주 치료를 받은 65세 이상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치아 상실 위험이 70% 낮았습니다. 또한 미국 치주과학회 15년 추적 연구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치주 유지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평균 치아 상실 개수가 0.8개에 불과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잇몸병은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에서는 잇몸 관리가 전신 건강 관리와 직결됩니다. 치주 치료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수익성도 높지 않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 예방 치료이고 평생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필요한 치료는 의치나 틀니, 그리고 상실치 보철 치료의 점검 및 유지 관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틀니를 만들고 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71세 이철수 어르신은 5년 전에 아래쪽 부분 틀니 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맞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헐거워지고 아프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틀니가 자꾸 빠져요. 밥 먹을 때마다 불편해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럴 때 많은 치과에서는 새로 만드시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틀니 제작비가 한 개당 50에서 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먼저 기존 틀니를 점검해 봤습니다. 사실 틀니가 맞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잇몸뼈가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치아를 뽑은 후 첫 1년 동안 잇몸뼈의 25%가 사라집니다. 그 후에도 매년 0.5에서 1%씩 계속 줄어들죠. 이철수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잇몸뼈가 많이 흡수되어서 틀니와 잇몸 사이에 공간이 생긴 거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틀니 안쪽에 소프트 라이너를 깔거나 리베이스라는 방법으로 틀니를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비용은 10에서 15만 원 정도로 새로 만드는 것에 5분의 1도 안 됩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요 하시며 무척 기뻐하셨죠. 하지만 많은 병원에서는 이런 유지 보수보다는 새로운 틀니 제작을 권합니다.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과학적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021년 대한보철학회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틀니 점검과 조정을 받은 환자들의 만족도가 92%에 달했습니다. 반면 점검 없이 사용한 환자들은 만족도가 65%에 그쳤죠. 또한 미국 보철학회의 10년 추적 연구에서는 6개월마다 정기 점검을 받은 틀니의 수명이 평균 8년에서 10년인 반면 점검을 받지 않은 틀니는 3년에서 5년 만에 교체가 필요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틀니 관리가 영양 섭취와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맞지 않는 틀니로는 제대로 씹을 수 없어서 연한 음식만 드시게 됩니다. 이는 영양 불균형과 근육량 감소로 이어져 전체적인 건강 악화를 초래합니다. 65세 이상에서는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한데 맞지 않는 틀니 때문에 고기나 질긴 채소를 피하게 되면 건강한 노화가 어려워집니다. 정기적인 틀니 점검과 조정, 이것이야말로 노년기 분들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핵심 치료입니다. 그렇다면 환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좋은 치과 의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50년간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설명과 신뢰입니다. 68세 정말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어르신의 입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살펴보니 이 치아들 중에서 임플란트가 꼭 필요한 건 한 개뿐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잇몸 치료와 보존 치료로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선택지도 있어요. 부분 틀니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가장 비슷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잇몸뼈가 부족하면 뼈 이식까지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부분 틀니는 비용은 저렴하지만 이물감이 있을 수 있고요. 어르신이 직접 선택하세요. 정 어르신은 선생님이 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라면 일단 잇몸 치료부터 해보고 정말 안 되는 한 개만 임플란트 하겠어요. 나머지는 부분 틀니로 해결하고 나중에 불편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어요. 결국 어르신은 그 방법을 선택하셨고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비용도 200만 원으로 4분의 1도 안 들었죠. 여러분, 좋은 치과 의사를 찾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째,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가? 왜 이 치료를 권하는지,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의사를 찾으세요. 둘째, 비싼 치료를 먼저 권하지 않는지 체크하세요. 진짜 좋은 의사는 보존적 치료부터 시도해 봅니다. 셋째, 급하게 결정하라고 재촉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오늘 결정하시면 할인해 드려요 같은 말을 하는 곳은 피하세요. 넷째, 환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주는 곳인지 보세요. 무작정 비싼 치료만 권하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의사가 진짜 의사입니다. 무조건 치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언제 치료가 필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제가 50년간 진료하면서 정리한 치료 시기 판단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케일링이 정말 필요한 경우입니다. 첫째, 치석이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끼어 있을 때. 둘째, 잇몸이 빨갛게 부어 있고 피가 날 때. 셋째, 구취가 심할 때. 넷째, 치과 검진에서 치주낭 깊이가 4mm 이상일 때. 이런 증상이 없다면 굳이 6개월마다 스케일링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크라운 치료가 정말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첫째, 충치가 치아의 50% 이상을 차지할 때입니다. 둘째,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가 약해져서 부러질 위험이 클 때입니다. 셋째, 기존 크라운이 오래되어 변색되거나 헐거워졌을 때입니다. 작은 충치나 조금 깨진 치아는 레진이나 일레이로 충분히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가 정말 필요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치아가 완전히 부러져서 뿌리까지 손상되었을 때입니다. 둘째, 심한 치주염으로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고 잇몸뼈가 많이 녹았을 때입니다. 셋째, 뿌리에 큰 염증이 있어서 재치료해도 낫지 않을 때입니다. 단순히 치아가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바로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69세 김재호 어르신은 앞니가 흔들린다며 걱정하시며 찾아오셨어요. 이 치아 뽑아야 하나요? 다른 병원에서는 임플란트 하라고 하던데요. 저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잇몸 상태를 자세히 검사했습니다. 치아가 흔들리긴 했지만 뿌리는 튼튼했고 치주염 치료로 충분히 개선 가능한 상태였어요. 어르신, 이 치아는 아직 살릴 수 있어요. 3개월간 잇몸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치아 흔들림이 많이 줄어들었고 어르신도 씹는데 별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6개월 더 지난 지금도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만약 처음에 성급하게 뽑았다면 멀쩡한 치아를 잃고 200만 원 넘는 임플란트 비용을 지불해야 했을 겁니다. 치과 치료는 평생 여러분의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정이 단 한 번의 권유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다른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세요. 이제 시니어 어르신들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구강관리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영상 잘 보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5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관리입니다. 첫 번째, 올바른 양치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힘을 주어서 이를 세게 닦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잇몸을 다치게 합니다. 이건 74세 김순자 어르신께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린 방법입니다. 어르신 칫솔은 연모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칫솔을 치아와 잇몸 경계에 45도 각도로 대고 작은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으세요. 힘을 빼고 2~3분간 천천히 닦는 게 중요해요. 김순자 어르신은 처음에는 이렇게 약하게 닦아도 깨끗해지나요? 라고 못 믿어 하셨지만 2개월 후 잇몸 출혈이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지금은 손주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줘서 같이 실천하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두 번째, 수분 섭취와 침 분비 늘리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침이 부족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충치와 잇몸병 위험이 높아져요. 67세 이정호 어르신은 항상 입이 마르다고 하셨습니다. 당뇨 때문에 복용하는 약물 부작용 때문이었죠.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어르신 하루에 물을 8잔 정도 조금씩 자주 드세요. 그리고 설탕 없는 껌을 하루에 2~3번 20분씩 씹어보세요. 레몬 조각을 빨아먹는 것도 도움이 돼요. 3개월 후 어르신은 입안이 훨씬 촉촉해지셨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구취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세 번째, 틀니 관리법입니다. 틀니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70세 박명자 어르신은 매일 틀니를 끼고 주무셨어요. 밤에 빼면 아침에 안 맞을까봐 무서워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르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틀니는 잠잘 때 반드시 빼셔야 해요. 잇몸이 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틀니 전용 세정제에 하룻밤 담가 두시고 아침에 찬물로 헹군 후 끼세요. 뜨거운 물은 틀니가 변형될 수 있으니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틀니를 낀 상태에서도 잇몸 마사지는 꼭 하세요.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을 가볍게 문질러 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많은 치과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치료보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아는 돈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50년간 수천 개의 치아를 뽑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 치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릴 수 있었는데 뽑아버린 치아들입니다. 한 번 잃은 치아는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를 해도 자연 치아만 못합니다. 그 씹는 감각, 그 자연스러움은 인공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으려는 그 치료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왜 이 치료를 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나요? 좀 더 지켜보면 안 될까요? 그 한 번의 질문이 여러분의 치아와 삶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87세입니다. 제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죠. 하지만 이 고백을 통해 한 분이라도 불필요한 치료를 피하고 소중한 치아와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치아 건강이 곧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입니다. 잘 씹을 수 있어야 맛있게 드실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현명한 환자가 되세요. 의사의 말을 무조건 따르지 마시고 충분히 질문하고 고민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를 끝까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구독자분들이 제일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치과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모든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을 치과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나 치과에 가려고 하는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치아를 지킬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항상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